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해마다 까치 산란기인 이맘때쯤이면 한전이 정전을 일으키는 까치 포획 작업을 벌이는데요. 총기 사냥이 금지된 곳에서도 총을 쏘고 있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의 한 농가입니다. 옥상에 설치한 8mm 두께의 강화유리에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새를 잡는 산탄의 위력에 둥근 유리 조각이 큼지막하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총알 아니면은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군형이 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여기다 대고 총을 쐈구나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 여기는 뭐 야생 그 새 같은 것이 많이 있고 하니까. 바로 뒷집 주민은 한 달 전 대낮에 갑자기 지붕 위로 산탄이 쏟아져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빵 소리가 나길래 쳐다봤더니 까치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붕 위에서 우수수하고 실탄 떨어지는 소리가 나더라고. 최근에는 AI 매물 현장 인근에서 총성이 울려 익산시가 한전에 항의 전화를 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함정에 이제 그날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살처분이 있었는가 봐요. 옆에서 이제 가스를 잡다가 이제 그런 민원이 좀 있었는가 보더라고요. 지금 한전 쪽에다가 저 담당자한테 통화해서 좀 이제 그 교육이라든지 그런 거 좀 주의를 당부가 했었거든요. 현행법상 민가 부근을 비롯해 농업지역이나 도로로부터 600m 이내에서는 수렵을 할 수 없습니다. 한전이 까치를 잡기 위해 고용한 일부 엽사들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전은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번 그 사람들하고 따라다니면서 진짜 비밀도 그거 많은 거는 이제 시청이나 이제 고자선들과 이렇게 관리하시는 거니까요. 포획한 까치는 한 마리에 5,000원씩 한전이 사들입니다. 일부 엽사들의 무리한 사냥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집단으로 암 환자가 발생한 익산 장전마을 인근의 비료 공장에서 지난달 불법 폐기물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이 공장에 대한 경찰의 현장 조사가 진행됐지만 증거가 이미 훼손돼 주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집단 암이 발생한 익산 장전마을 인근 비료 공장입니다. 지난달 21일 비료 공장에서 연초박과 건축 폐기물, 화재 잔재물 등 불법 폐기물이 수백 톤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주민과 익산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증거 확보를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보름이나 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현장 조사다 보니 증거는 상당 부분 훼손된 상태입니다. 여기 사진 보이지만 이 장소에 있었는데 그 장소를 지금 파보니까 없어요. 시료 채취를 하려고 보니까 지금 없어진 거죠. 주민들은 익산시와 사법기관의 늑장 대체, 집단 암 발생과 관련한 증거들이 사라졌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힘들게 주민들이 적발해서 시한테 알려준 그런 내용들이 다 어디로 간 겁니까? 이거 사람 다 죽인 물질입니다. 이번 현장 조사가 비료 공장에 면죄부만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료 공장은 지난해 10월부터 환경관련법 등을 위반해 9차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기준치를 초과해 각종 유해 물질을 배출해 가동 중단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위법 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비료 공장에 대한 알맹이 없는 현장 조사로 오히려 주민 불신만 키우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 발효된 지도 어느덧 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미국산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과일과 축산물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가면서 국내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의 한 농산물 도매 시장을 찾았습니다. 입구부터 가득한 과일 더미 사이에 수입 과일들이 줄지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바나나는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포도는 지구를 반바퀴 돌아 칠레에서 왔고, 망고는 태국, 오렌지는 미국산입니다. 오렌지가 한 1월 달부터 한 4월 달 정도 되면 그지 끝나. 체리는요? 체리는 그때 좀 들어줘 이제. 바나나는 사철 가고. 예, 바나나 사철 들어. 한미 FTA 이후 오렌지는 가장 많이 찾는 과일 가운데 하나가 됐고, 사과나 배 같은 우리 과일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축산물, 특히 쇠고기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우는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수입 쇠고기에 치여 시장 점유율이 3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가지고 소비가 줄고 있는 상태고, 이런 상태로 계속 간다고 그러면 한우 산업이 좀 많이 지금 현재보다는 많이 위축될 염려가 있고요. 실제로 농축산물 수입액은 한미 FTA가 발효되기 전 5년 평균치에 비해 지난해 2배 규모로 급증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하듯 대형마트의 과일과 축산물 매대는 수입산이 절반 이상을 점령해 당장 5년 또 10년 뒤를 기약하기 어렵다는 푸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수입산 농축산물이 빠르게 국내 시장을 점령하면서 국내산의 설 자리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내년에 전라도 개도 1000년을 기념하기 위해 전북과 광주, 전남 등 호남권 3개 시도가 30개 기념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전북의 기념 사업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8일 전라북도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등 호남권 3개 시도가 30가지의 전라도 1000년 기념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전북이 10가지고 광주가 9가지, 전남이 11가지입니다. 얼핏 3개 시도가 균형을 맞춘 것 같지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큰 차이가 납니다. 사업비 총액은 전북이 1,376억 원으로 3개 시도 가운데 가장 적습니다. 가장 많은 광주 1,759억 원과 비교하면 400억 원 가까이 차이 납니다. 전북의 대표 사업이 지도권 산림 치유원이라는 점도 문제입니다. 전북 전체 사업비의 60%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도권 산림 치유원은 사실 전라도 1000년 기념 사업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지도권 산림 치유원은 지난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 7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 백운동 일대 계곡의 산림 자원을 활용해 휴양과 치유의 공간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푼의 사업비도 확보하지 못하자 아무 관계가 없는 사업을 전라도 1000년 기념 사업에 끌어넣었습니다. 잘 안 되고 있어서 거기다도 넣어놨어요. 전라 천년운동과 관련된 시설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전라도 1000년의 역사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1000년을 기약하는 의미 있는 해가 다가오고 있지만 이를 기리기 위한 전라북도의 준비는 너무 부족하기만 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주요 5개 정당의 대선 후보가 모두 확정됐습니다. 전북과 관련된 후보별 공약이나 쟁점을 살펴봤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가장 구체적입니다. 연기금 전문 대학원과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신설, 청와대에 새만금 전담부서 설치 등이 눈길을 끕니다. 그러나 이전 대통령들의 전북 공약 가운데 말뿐에 그친 공약이 많아 문 후보의 전북 공약이 모두 지켜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공약을 제대로 이렇게 이행되게 만드는 것은 대통령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저는 국민들이 모두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북도민들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군산조선소 해법을 기업에 맡기자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만금 카지노 신설을 묻는 찬반 질문에도 정확한 답변을 피해 나가 속 시원한 답변을 원하는 유권자들에겐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좀 지역적인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새만금 개발을 꼭 해야 되는가? 그 문제부터 저는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지난달 전북을 딱 한 차례만 방문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그 밖에 전북 현안의 해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전북기자협회 토론회 때 전북을 찾은 유승민 후보는 군산조선소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유 후보는 군산조선소 폐쇄를 기정사실화하고 대안으로 새만금과 공항 개발을 언급해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지난달 전북을 찾아 노동개혁과 로컬푸드 육성, 새만금 민간합동 검토위원회 설립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대선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새만금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JTB 뉴스 김철호입니다. 장수군이 영농철 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 경광등을 무료로 달아줍니다.
진안군과 한국수자원공사가 지역 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협약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경운기에 불빛이 반짝이는 경광등을 달아주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강수군이 영농철을 맞아 100대의 농기계에 경광등을 무료로 달아줬습니다. 농업인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기계 중화장치 부착 사업을 통해서 농업인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진안군이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역발전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양측은 용담댐 수변 자원을 활용해 친수 공간을 만들고 수상 태양광 발전도 추진합니다. 관광 자원 개발은 물론 주민의 복지 향상 등을 꾀하고 물 관리를 위한 정책들은 전문기관인 수자원공사와 상생 협력하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 6명이 값싼 임대료로 함께 거주하는 완주 청년 쉐어하우스가 이서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의 한 달 사용료는 5만 원으로 최장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실 필봉농악의 상설 공연이 오늘부터 시작돼 오는 8월 말까지 목요일과 금요일 매주 2차례씩 이어집니다. 남원 출신으로 지난 1996년 타계한 고 강도금 명창이 남원 운봉에 있는 국악의 성지 봉안시설에 안치됐습니다. 무주군이 태권도 꿈나무 육성에 올해 6억 원을 투자합니다. 무주군은 초중고 선수단의 훈련과 학생 시범단의 국내외 시범 활동을 돕고 일반 학생들의 태권도 수업을 위한 도복과 장비를 지원합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지난해 62곳의 전라북도 법인이 23억 원의 세금을 일부러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들 법인이 공동주택과 상가 건물을 신축할 때 법인장부 가액을 축소 신고하거나 학교용지 부담금의 취득세를 줄이고 비과세나 감면부동산을 원래의 목적과 달리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세원을 숨겼다 적발된 법인에게 10에서 20%의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에서 한 생활체육단체가 참가비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체육회는 이 생활체육단체가 실제 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선수 등 9명의 식비와 교통비 등 140여만 원을 타낸 것으로 조사돼 최근 모두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체육회는 조만간 옛 상벌위원회인 스포츠공정위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전주 소비자정보센터가 신학기를 맞아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방문 판매 업체에 대해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정보센터는 IT 관련 자격증 강의 서비스 업체가 대학 신입생들에게 38만 원 상당의 강의 CD를 판매한 뒤 계약을 취소해달라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대금 납부를 독촉하고 있다는 소비자 피해가 최근 한 달간 115건이나 접수됐다며 대학 신입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정보센터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취소가 가능하고 계약을 취소할 때는 내용 증명을 통해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창군이 유원지를 조성하면서 공사감독과 준공검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북도 감사 결과 순창군은 찬물내기 유원지의 꽃터널이 계획 면적을 초과했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고 준공 처리했고 유원지 안에 축산진흥센터를 건립하면서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착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전북 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에서는 입주업체의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적게 부과하고 직원들의 출장비를 규정보다 더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전북에는 어제부터 최고 40mm 안팎의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강우량은 익산 함라 41mm, 장수 39, 순창 37, 전주 17mm 등입니다. 비는 오후 들어 대부분 그치겠지만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전주 16도 등 14도에서 17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낮에는 기온이 최고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주말과 휴일에도 비 소식 없이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